거의 생명으로 진짜 부모 안 지금 완벽해요. 나랑 태양이랑 고생이 안 하네. 건성도 있어. 진짜 안타까워. 저 몸만 보고. 진심이야. 헤이, 노트 꺼내시고. 자, 오늘 할 거는 등비수열. 등차수열보다 좀 복잡해. 계산이 약간 힘들어서. 뭐 개념 자체는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등비수열은 뭐냐면 이웃하는 항에 B가 일정한 수열 를 등비수열이라 그래요. 오케이. 양옆에 있는 항끼리 나눠보면 그 나눴을 때 값이 똑같은 걸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등비수열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3이야. 두 번째 항이 6이야. 세 번째 항이 12야. 네 번째 항이 24야. 쭉쭉쭉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갈 때 몇을 곱해야 돼? 2를 곱해야 돼. 그죠? 요렇게 갈 때 몇을 곱해야 돼? 2를 곱해야 돼. 요렇게 갈 때도 몇을 곱해야 돼? 2를 곱해야 돼. 이해됐어? 얘네를 갖다 뭐라 하냐면 등비수열이라 그러죠. 그죠?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합시다.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갈 때는 2를 한 번 곱하면 돼.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갈 때는 2를 몇 번 곱해야 돼? 두 번 곱해야 돼. 맞아? 첫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으로 갈 때는 2를 몇 번 곱해야 돼? 세 번 곱해야 돼. 알겠어? 그러면 n번째 항으로 가려면 첫 번째 항에서 2를 몇 번 곱하셔야 돼? 2를 n-1번 곱하셔야 돼.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내가 만들고 싶은 항보다 하나 적게 규칙적인 숫자를 곱하시면 된다. 알겠어?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초항이 뭐였어? 수열을 이루는 맨 첫 번째 항을 초항이라고 그랬죠. 그죠? 초항을 A1이라고 하고요.
요렇게 규칙을 형성하는 똑같이 곱해지는 숫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공비라고 해. 그래서 영어 알파벳으로 보통 R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면 초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적게 곱해주시면 얘가 일반항 완성. 알겠어?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어려운 거 없지? 그럼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등비 중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그냥 A, AR, AR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이해돼?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수를 A, AR, AR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싫다라고 하시면 가운데 숫자를 A라고 잡으시면 그 전 숫자는 R분의 A라고 잡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그 다음 숫자는 AR로 잡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냐? 각각을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냐면 얘는 세, 수의 합을 알려줬을 때 이런 형태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얘는 세, 수의 곱을 알려줬을 때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좋아. 알겠어? 물론 섞어서 써도 아무 상관없어. 정답은 무조건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얘를 잘 봐야 되는 게 얘는 왜 세 수의 곱일 때 쓰면 좋아? 셋 다 곱하면 R이 날아가잖아. 그지? 이해되니? 그래서 쓰기가 좋은데 그냥 이렇게 써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대로 골라서 쓰시면 돼요. 이해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등비 중항이 뭐냐면 등차 중항 기억나시죠?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수랑 양옆에 있는 수 사이의 관계였단 말이야. 그죠? 얘도 등비 중항도 똑같아. 가운데 있는 숫자와 양옆에 있는 숫자들 사이의 관계인데 얘는 뭐가 성립하고 있냐면 첫 번째 거에서 보시면 가운데 거 제곱하면 뭐랑 똑같아? 양옆에 있는 것끼리 곱한 거랑 똑같아. 이해돼? 두 번째 형태에서도 보시면 가운데 있는 거 제곱하시면 양옆에 있는 애들끼리 곱한 거랑 똑같아.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A, B, C라고 있을 때 등비 중항이 뭐야? B제곱은 AC가 등비 중항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요거 반드시 사용해 두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냐?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하세요.
자, 다음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합이랑 똑같아. SN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합친 게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게 SN이야. 내가 알아보고 싶은 항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등비수열일 때는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건데 잘 봐. 얘는 요렇게 일반항으로 표현하지 않고 초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모든 항을 전부 다 표현을 해보면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풀어서 쓰면 내용물이 요렇게 생겼겠지, 그지? 헤헤, 필기하지 말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SN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해. 그러면 얘가 요렇게 바뀌겠지, 그지? 얘가 요렇게 바뀌겠지? 이해되니? 쭉 가서 얘는 뭐가 될 거야? A1 아래 n-1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뭐가 되겠어? A1 곱하기 아래 n제곱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뺄 거야. 요렇게. 그러면 뭐가 남아? 좌변은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뺄 거야. R-1의 SN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빼면 RSN에서 SN을 빼니까 SN으로 묶으면 R-1의 SN이 되면 되겠지. 이해되시냐? 다음에 맨 첫 번째로 누가 오면 돼? 마이너스 A1 오시면 되죠. 그죠? 나머지 애들은 어때?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사라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맨 마지막에 가서 남는 게 누구냐면 플러스 A1의 아래 n제곱 이렇게 오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면 R-1의 SN은 얘 A1으로 묶으면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양변을 R-1로 나눠서 SN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R-1분의 초항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다.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뭐야? 초항이랑 공비만 알고 있으면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여기 달려있는 애가 여기 달려있는 애랑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니? 내가 구하고 싶은 항이 얘랑 관련이 있는 거야. 무조건. 뭔 말인지 알겠어?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설명 드릴 테니까 얘랑 무조건 연관 지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계산을 밑에 거에서 위에 걸 안 빼고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도 똑같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어차피 SN에 대해서 정리하는 건 똑같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런 경우에는 식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1-R분의 A1의 1-R의 n제곱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위의 식은 언제 쓰면 좋냐? 공비가 1보다 클 때 쓰시면 좋아요. 밑에 식은 언제 쓰면 좋아?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쓰시면 좋아. 그러면 양수분의 양수 나오고 양수분의 양수 나오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요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사실 이거 몰라도 그냥 외워서 쓰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최소한 암기하셔야 되고 알고 있으면 더 좋겠지. 그지? 됐냐 여기까지? 자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이야.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수열의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어떻게 구해? 도영아, 수열의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죠? SN을 가지고 AN을 어떻게 구해?
SN을 가지고 AN을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게? SN을 가지고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결과를 가지고 n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일반항을 어떻게 뽑아내? 어떻게 뽑아내? 어떻게 뽑아내? 수열의 합은 SN이 뭐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럼 Sn-1은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해? n-1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시면 좌변은 Sn-Sn-1이고 우변은 뭐가 남아? 얘가 남는 거지. 이해되시나? 그래서 수열의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얘를 무조건 사용하면 돼. 알겠어?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 수열의 합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얘를 보고 일반항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 왜냐면 수열에서는 일반항이 너무 중요하잖아. 일반항만 보고 뭘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얘가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수열의 합을 가지고 무조건 일반항을 구하려고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요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돼. 알겠어? 잘 봐. 등차 수열 설명할 때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요렇게 계산이 되는 게 등차 수열의 합이었잖아. 그지? 요거 보고 굳이 Sn-Sn-1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AN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 그지? 기억나? 기억나? 그냥 식의 모양만 보고 개수들을 조합해서 바로 일반항을 뽑아내는 걸 알려드렸어요. 그죠? 근데 등비수열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어? 왜냐하면 헷갈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등비수열의 합도 SN이 뭐였어? R-1에 A1에 R에 N제곱 마이너스 1이 등비수열의 합이었어요. 그죠? 요거를 조금 분리를 시켜서 정리를 하면 R-1분의 A1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1 요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를 문제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줄 거냐면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할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얘가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A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걸 보고 얘네를 조합해서 다시 일반항으로 되돌아가는 게 등비수열은 약간 복잡해.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SN을 가지고 AN, 일반항을 구해내고 싶으면 그냥 Sn-Sn-1을 무조건 하세요. 뭔 말인지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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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수열의 합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따져봐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초항부터 성립을 할 것이냐? 부통? 초항을 제외하고 성립을 할 것이냐를 무조건 따져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수열의 합을 줬을 때 문제에서 이 수열이 초항부터 등차인지 등비인지를 무조건 따져봐야 된다 그랬어. 기억나? 기억나? 그래서 문제에서 교묘하게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 그냥 수열이라 할 때가 있고 등차 수열이라고 할 때가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냥 수열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초항을 제외하고 성립하는 건 아닌지를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요걸 판단할 때 반드시 해봐야 되는 게 뭐였어? 초항은 무조건 S1이랑 똑같아. 오케이? 초항은 무조건 S1이랑 똑같아.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 결국에 초항일 거 아니야. 그지? 초항은 무조건 S1이랑 똑같아. 근데 초항부터 성립하는 애들은 뭐가? 일반항을 구해서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랑 초항이랑 일치해.
근데 초항을 제외하고부터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 성립을 하는 애는 일반항을 구해서 초항을 구했을 때 얘가 얘랑 달라. 알겠어? 그니까 무조건 초항은 어떻게 구한다고? 요렇게 구한다고. 알겠어? 무조건 초항은 SN에다가 1 집어넣어서 구하는 거야. 알겠어? 이건우, 건우야 듣고 있니? 무조건 초항은 S에다가 1 넣어서 찾아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봐봐. 등비수열의 합에서 우리가 지금 등비수열의 합을 구한 요 수열은 정상적인 등비수열일 거야. 그지? 이해돼? 우리가 지금 SN을 구한 요 등비수열은 정상적인 등비수열이지. 오류가 없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를 정리했더니 어떻게 나왔어? 얘랑 얘랑 똑같았잖아. 그지? 이해돼? 이해돼? 얘랑 얘랑 똑같았어. 그래서 만약에 등비수열의 합이 A의 아래 n제곱 마이너스 B 요런 형태로 나왔다면 초항부터 등비수열이 성립하고 있는 애들은 A랑 B랑 똑같아. 근데 초항을 제외하고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성립하고 있는 애들은 A랑 B가 다르게 생겼어. 알겠어? 요걸로도 판단을 할 수 있다. 왜? 얘는 정상적인 등비수열을 내가 직접 정리를 해준 거잖아. 그지? 똑같은 거 맞지? 근데 얘는 비정상적인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지 않아요.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돼?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자, 일어나시고요. 개념은 끝났고요.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27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초항은 4분의 1이고요.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을 더하면 2분의 3일 때 A6 더하기 A7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일반항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초항은 4분의 1이라고 알려줬고, 그지? A 더하기 A3은 뭐야? A 초항에다가 공비 한 번 곱한 거 더하기 초항에다가 공비 두 번 곱한 게 2분의 3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초항이 4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A1 대신에 4분의 1 집어 넣으시면 4분의 1을 더하기 4분의 1 R 제곱은 2분의 3이죠. 그죠? 양변에 4 곱해가지고 이항시켜서 정리하시면 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러면 인수분해 할 수 있지? 그러면 R이 공비가 마이너스 3 또는 2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비를 양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6번째 항 더하기 7번째 항은 뭐야? 초항에 공비 5번 곱한 거 더하기 초항에 공비 6번 곱한 거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초항은 4분의 1이고 공비는 2지. 초항에 공비 6번 요거 계산하시면 되네요. 그죠?
그러면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이니까 24가 나오시면 되겠다. 자, 1437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서 A2 더하기 A4는 2고요. A6 더하기 A8은 162일 때 A3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얘도 일반항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AR 더하기 AR 세제곱은 2인 거. 뭐야 이거? 2고요. 다음에 A6은 AR 5제곱 더하기 AR 7제곱이 162야. 그죠? 그럼 여기서 모르는 문자 몇 개? 2개. 식 몇 개? 2개. 그럼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요.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해봅시다. 얘를 AR로 묶으면 1 더하기 R제곱이죠. 얘를 AR 5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R제곱이지. 그러면 둘 다 똑같이 1 더하기 R제곱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지? 이해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162를 갖다가 2로 나눠 볼게. 알겠지? 그러니까 뭘 하겠다라는 얘기야? AR 1 플러스 R제곱분의 AR 5제곱 1 플러스 R제곱을 계산하겠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시냐? 그러면 1 플러스 R제곱끼리 날라가고요. 요것도 약분되지? R이 몇 개 남냐면 4개 남아. 얘가 얼마? 81이네. 이해됐어? 그러면 R 공비가 얼마죠? 3 나오시면 되죠. 됐냐? 공비는 3 나오시면 돼. 그럼 공비가 3인 것 같다가 나머지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필요하냐? 필요하죠. 그럼 구해볼게요. 여기다가 R 대신에 3을 한번 집어 넣어볼게. 오케이? R 대신에 3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27A는 2니까 A가 얼마냐면 15분의 1이죠. 됐어? 그럼 문제에서 정답으로 뭘 쓰라 그랬어? 세 번째 항의 값을 쓰라 그랬으니까 세 번째는 초항에다가 공비 2번 곱한 거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1번이 정답이네. 자, 1447번.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서 네 번째 항은 48이고요. 일곱 번째 항은 384일 때 처음으로 3000 이상이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하랍니다. 그죠? A4는 뭐야? 초항에다가 공비 3번 곱한 거. 다음에 A7은 뭐야? 초항에다가 공비 6번 곱한 거. 맞아. 그러면 384를 48로 나누면 R 세제곱일 거고요. 그죠? 이해되시냐? AR 6제곱을 AR 세제곱으로 나누니까 남는 건 R 세제곱일 거고요. 384를 48로 나누면 얼마야? 8이네. 그럼 공비가 얼마? 2가 나오시면 되네요. 그죠? 그럼 초항은 얼마야? 얘가 뭐야? 8A가 48인 거니까 초항은 6이었다 라고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 수열의 일반항은 뭐였던 거야? 6 곱하기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돼?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몇 번째 항이 3000 이상인지를 원하는 거잖아. 그지? 요렇게 식 완성시키시면 되겠네. 이해되냐? 그럼 양변을 6으로 나눠주시면 2의 n-1제곱이 500 이상이고요. 그러면 n이 얼마여야 돼?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니까 10 들어가면 500보다 커지겠지. 그지? 자, 1451번 2와 162 사이에 3개의 양수 ABC를 넣어서 이 ABC 162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 C-A의 값을 구하래요. 오케이? 저 5개의 숫자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2에서 맨 뒤에 있는 162로 가려면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되는 거야? 공비 몇 번 곱해야 돼? 4번 곱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2에다가 공비 4번 곱해주면 162가 나와야 돼. 그지?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면 R 4제곱은 81이니까 R은 3이 나오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공비는 3이었다. 그래서 뭘 구하라 그랬냐? C-A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A는 얼마야? 2에다가 공비 한 번만 곱하면 되니까 6 되면 되겠고요. 그죠? C는 얼마야? 2에다가 공비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하셔야 되지? 3번 곱하면 되니까 54가 되시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C-A는 얼마? 48 나오시면 되겠다. 됐죠? 쉬었다 하시죠. 7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1455원부터 이어서 갑니다. 자, 1455번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세수 A3이랑 2랑 A7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등비수열의 첫째 항을 구하랍니다. 그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AN이니까 얘네를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A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2 A 곱하기 2분의 1의 6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면 세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뭘 써먹으면 돼? 등비 중앙을 써먹으면 돼. 그지? 가운데 거 제곱은
양옆에 있는 거의 제곱, 양옆에 있는 거 곱한 거랑 똑같아. 그럼 얘가 a제곱 곱하기 2분의 1에 8제곱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됐어? 그러면 a제곱은 얘는 2의 제곱, 얘는 2의 마이너스 8제곱이니까 양변에 2의 8제곱 곱해주시면 2의 10제곱 오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냐? 그러면 a가 얼마? 2의 5제곱이니까 32가 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2. 자, 1465번.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랑 2랑 B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요. A랑 1이랑 B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A랑 2랑 B는 등차 수열 이루니까 등차 중앙 쓰시면 가운데 거 2배는 양옆 거 더한 거. A랑 1이랑 B는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중앙 사용하시면 1은 A 곱하기 B. 됐어? 요거 2개 가지고 요거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64 마이너스 3 곱하기 4 계산하면 되니까 52 하고 나오시면 되겠다. 자, 1471번.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7이고요. 곱은 마이너스 27일 때 세 수 중에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합을 구하래요. 그죠?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라고 나왔다. 그죠? 그럼 세 수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볼게. A, AR, AR 제곱. 이렇게 하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되는 거지. 그지? 얘네의 합이 7이래.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은 7이래요. 그죠? 얘네를 전부 다 곱하면 마이너스 27이래. 요렇게 세 개 다 곱하면 A 세제곱 R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래. 여기서 바로 하나 따올 수 있지. AR은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요렇게 하나를 따올 수 있어요. 그죠? 이해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모르는 문자 몇 개야? 2개씩 몇 개야? 2개. 구할 수 있어 없어? 모르는 문자 2개씩 2개야. 그러면 둘 다 구할 수 있어 없어? 무조건 구할 수 있어. 알겠어? 그걸 머릿속에 넣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구할 수 있어. AR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따왔잖아. 그지? 이게 뭐야? A랑 R의 관계식을 준 거니까 얘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사용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R분의 3이니까 요 식에다가 얘를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R분의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R 은 7 하고 되는 거지. 그지? 됐어? 이해돼? 그럼 양변에다가 R을 곱해주시면
수업 중에 손톱 영양제는 양변에 r을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3r 제곱은 7r 이렇게 되죠. 그죠? 싹 다 우변으로 이항하시면 3r 제곱 플러스 10r 플러스 3은 0이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3r 플러스 1, r 플러스 3은 0이다. 그러면 r은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이겠지. 그지? r이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면 초항은 얼마가 나오면 돼? 9가 나오면 되고요. r, 공비가 마이너스 3이었다면 초항은 1이 나오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만약에 내가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초항이 9인, 맨 첫 번째 항이 9인 걸 선택을 했으면 저 수열이 9랑 마이너스 3이랑 1이 되시면 되겠고요. 그죠? 내가 만약에 요 세트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9가 나오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그 세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하래. 여기서 가장 큰 수는 9,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3이니까 합치면 6. 여기서 가장 큰 수는 9,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3이니까 합치면 6. 그래서 정답은 6이 나오시면 돼요. 자, 1477번. 첫 번째 항이 A, 공비가 2인 등비수열에 첫째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 126일 때 A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S6이 126이래. 자, S6은 어떻게 구할 거야? 등비수열의 합이 어떻게 됐어? R-1분의 초항의 R에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게 등비수열의 합이었지. 그지? 그러면 S6은 R은 2고요. 초항은 몰라. 구해야 돼. 2에 항의 개수가 6개니까 6제곱 마이너스 1인 거네. 이해돼? 요거 조금만 더 정리하면 분모는 1이고요. 그죠? 분자는 63A지. 얘가 얼마? 126인 거죠. 그러면 A가 얼마냐면 2가 나오시면 되겠죠. 자, 1487번.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A2는 4고요. A5는 32다.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할 때 240보다 커지는 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죠? 등비수열인데 두 번째 항이 4야. 그러니까 AR은 4고요. 등비수열인데 A5가 30이야. 그러니까 AR 4제곱이 32야. 알겠어? 그러면 밑에 걸 위에 걸로 나누면 R 세제곱은 8이니까 공비가 얼마야? 2다 하고 바로 구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공비가 2였으면 초항이 얼마여야 돼? 2면 되네. 이해되시냐? 그럼 SN은 R-1에 초항에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오는 게 SN이죠. 그죠? 정리하시면 분모는 1이고 분자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2에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야. 그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얘가 240보다 커지는 최소 n 값을 원해. 그러면 2에 n 플러스 1제곱이 242보다 크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요때 n이 얼마여야 돼? 7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1490번. 첫째 항이 1이고요.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S3분의 S6은 126일 때 S4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S3은 어떻게 구해? R-1에 초항에 공비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요게 S3. 그죠? 다음에 S6은 R-1에 초항에 공비의 항 6개 마이너스 1. 요렇게 구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분모끼리 약분할 수 있었지? 요렇게 약분하시면 정리가 되는 게 R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R 6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근데 분자는 또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 R 세제곱 마이너스 1, R 세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얘랑 얘랑 또 약분하시면 결국에 S3분의 S6은 뭐였다는 얘기야? R 세제곱 플러스 1이었다라는 얘기고요. 그죠? 요렇게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대? 126이 나왔대. 그지? 그러면 R 세제곱은 125니까 공비가 얼마였다라는 얘기야? 5였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요 등비수열을 깔끔하게 다 구해낸 거지, 그지? 초항은 1이면서 공비는 5짜리야. 문제에서 정답으로 뭘 쓰라 그랬냐면 S4를 쓰라 그랬어요. 얘는 어떻게 계산해?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에 5의 4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지? 됐어?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쉽게 하시려면 얘가 4분의 요거 5의 제곱 플러스 1, 5의 제곱 마이너스 1로 찢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24 곱하기 26이니까 요거 먼저 약분하시면 6 곱하기 26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156이 정답이다. 자, 1500번. 첫째 항부터 3항까지의 합이 26, 첫째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 728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다섯 번째 항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3항까지의 합이 26,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728.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S3은 R-1에 A에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었겠지. 그지? S6은 R-1에 A에 R의 6제곱 마이너스 1이었겠지. 그지? 얘가 26이었고 얘가 728이었고 이해돼?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나누면 될 것 같아.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냐? 그럼 봐봐. 좌변에서 남는 게 뭐냐면
R 세제곱 플러스 1분의 1이야. 맞아? 이해돼? 요게 R 세제곱 플러스 1, R 세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얘랑 나눠질 거거든. 그럼 남는 게 요거야, 좌변. 우변은 얼마야? 728을 26으로 나누면 28이냐?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R 세제곱 플러스 1은 28이니까 R 세제곱이 27이라서 공비가 3이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지? 이해돼? 그럼 공비가 3이었으니까 요거 이용해가지고 초항도 구할 수 있잖아. 얘가 뭐였어? 여기 R에다가 3 대입해 보시면 2분의 A 곱하기 27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기 26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초항이 얼마였어? 2였다. 됐어? 그러면 정답으로 뭘 써야 돼? 다섯 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초항에다가 공비 4번 곱하면 되죠? 2 곱하기 3의 4제곱 계산하시면 정답이지. 자, 1506번. 등비수열이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 2분의 31이고요. 곱이 32일 때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A5분의 1까지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모든 항을 다 역수를 취한 다음에 더하래. 그지? 잘 생각해봐. 등비수열인데 항을 역수를 취했어. 그럼 걔네끼리는 등비수열일까? 아닐까?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일까? 아닐까? 등비수열이 있는데 걔네를 싹 다 역수를 취해놨어. 그럼 걔네끼리는 수열이 될까? 수열이 안 될까? 돼? 될까요? 안 될까요? 되나요?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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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될까? 안 될까? 봐봐. 생각을 해보자. AN이라는 수열이 있어. 얘는 등비수열이라서 초항이 있고 다음 항은 공비 1번 곱하고 그 다음 항은 공비 2번 곱하고 그래서 n번째 항은 공비를 n-1번 곱했어. 그지? 이 항을 전부 다 정성스럽게 역수를 만들어낸 bn이라는 행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a1분의 1이 초항이야. 그죠? 두 번째 항은 뭐야? a1r분의 1. 세 번째 항은 a1r의 제곱분의 1. n번째 항은 누가 되는 거야? a r의 n-1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얘네는 등비수열이야? 아니야? 맞지? 초항이 얼마? 원래 수열의 초항의
역수가 초항이 되시면 되겠죠. 이해돼? 원래 수열 첫 번째 항의 역수가 첫 번째 항이 되시면 되고, 공비는요? R분의 1이 되시면 되지.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원래 AN이라는 녀석의 초항을 A1이라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계산이 돼? 1-R분의 1. 요거 이해되시니? 원래 1-R인데 여기가 공비 자리잖아. 그지? BN이라는 요 새로운 수열은 공비가 역수라며. 그래서 요렇게 들어오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 초항은요? 요렇게였지? 이해돼? 다음에 1-R 5제곱분의 1. 요렇게 오면 되는 거네. 여기까지 이해되냐? 다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분모를 일단 통분을 하시면 R분의 R-1이야. 됐어? 분자도 조금 정리를 하면 A1분의 1에 R5제곱분의 R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오시면 되네. 이해됐어? 그러면 얘랑 얘랑 한번 약분되지. 요렇게. 맞아?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 A1 R4제곱에 R-1에다가 분자는 R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오시면 되네. 여기까지 이해돼? 이게 뭐야? 원래 수열을 뒤집어 만든 수열을 원래 수열에 있던 문자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게 얘인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원래 걸 활용해서 얘를 표현을 해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면 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면 돼? 그게 골치가 아픈 거잖아. 그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아직 안 써먹은 게 뭐야? 이거 두 개를 전혀 안 써먹었어요. 그죠? 그럼 써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게 2분의 31이래. 이거 어떻게 계산했을 거야? S5니까 R-1분의 초항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한 게 2분의 31이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얘랑 얘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 없어? 얘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 없어? 있어. 그지? 이 중에서 R-1분의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요 부분이 딱 이것만 남기게 계산하면 얼마야? 2A분의 31이야. 이해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녀석 대신에 2A분의 31 끼워 넣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끼워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A제곱, 2A제곱, R 4제곱분의 31 되면 돼. 이해돼? 요만큼 대신에 얘로 바꿔치기 해주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만 해결하면 되네.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요거 써먹으시면 되겠죠. 그죠? 잘 봐.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할 거야. 초항이 몇 개 곱해지냐면 5개가 곱해지고요. 그죠? 공비가 몇 개 곱해지냐면 1개, 2개, 3개, 4개 곱해지지. 그지? R의 10제곱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AR 제곱이 얼마냐면 2가 나오시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가 얼만데? 4네. 이해돼? 그래서 정답이 얼마야? 8분의 31이야. 이해됐어? 요렇게 푸시면 된다.
자, 1508번. 그림과 같이 AB는 2고요. BC는 4인데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차례대로 A1 쭉쭉쭉이라고 할 때 8번째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등비수열을 이제 도형에서 활용을 하는 건데 결국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닮은 비를 찾아내시면 돼. 알겠어?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잖아. 두 정사각형 사이에 닮은 비를 찾아내시면 문제는 끝나. 알겠어? 그래서 도형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닮은 비가 공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어? 닮은 비가 공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구한다. 정사각형이잖아. 여기가 A1이면 여기가 A1이야. 이해돼? 그러면 이만큼은 얼마냐면 2-A1이야. 맞아?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봐봐. 얘는 전체 직각삼각형이랑 닮음이야, 아니야? 이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전체 직각삼각형이랑 닮음이야, 아니야? 닮음이야. 그죠? 닮음이야. 왜냐면 여기 둘 다 직각이면서 요거 정사각형이니까 얘랑 동의각으로 똑같아. 이해돼? 그래서 AA 닮음이에요. 이해되시나? 그러면 여기서 닮은 비를 밝혀내면 좋겠네. 그지? 위에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에 세로의 길이가 2-A1이고 가로의 길이가 A1이잖아. 맞아? 2-A1 대 A1은 2대 4인 거잖아. 그지? 는 2대 4. 맞아? 내항의 곱은 2A1이고 외항의 곱은 8-4A1인 거지. 그러니까 A1이 얼마야? 얼마냐? 3분의 4네. 이해됐어? 얘가 3분의 4야. 그러면 위에 있는 조그만 직각삼각형이랑 전체 직각삼각형이랑 닮음인데 닮은 비가 얼마야? 닮은 비가 얼마야? 조그만 직각삼각형이랑 전체 직각삼각형이랑 닮은 비가 얼마야? 3분의 4대 4니까 4대? 뭐 4대? 1대 3이네. 맞지? 닮은 비가 1대 3이야. 알겠어? 그럼 공비가 얼마게? 닮은 비가 1대 3이면 작은 게 큰 거에 비해서 몇 배로 줄어들어? 닮은 비가 1대 3이면 작은 게 큰 거에 비해서 얼만큼 줄어들어? 얼만큼? 닮은 비가 1대 3이면 작은 게 큰 거에 비해서 얼만큼 줄어든 거야? 3분의 1이지. 그래서 공비가 3분의 1이야. 아니야, 미안. 요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잘 봐. 얘랑 얘가 1대 3인 거잖아. 그지? 요렇게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잘 보세요. 어떻게 갈 거냐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거 대 요걸로 한번 가볼게. 알겠어? 잘 봐. 최대한 안 귀찮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원래 정석대로 하려면 A1 구하고 A2 구해서 둘 사이의 B를 찾아내면 그게 완전히 닮은 B가 돼. 이해돼? 그래서 그걸 공비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최대한 안 귀찮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봐봐. 결국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닮은 비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의 닮은 비랑 똑같아. 요거 이해돼? 이해돼? 어차피 계속 반복되고 있는 도형이야. 일정한 비율만큼 감소하고 있는 도형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비교하지 말고 0번째, 첫 번째를 비교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 A1에 해당되는 얘는 첫 번째인데 이 녀석 말고 얘 전이 누구냐면 얘가 되시면 되는 거잖아. 그지? 어떻게 생각해? 여기 왼쪽으로 직각삼각형이 더 있었다라고 생각해. 이해돼? 그러면 얘가 0번째, 얘가 첫 번째인 거잖아.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2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첫 번째가 나와야지. 뭔 말인지 이해되냐? 0번째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첫 번째가 나오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냐? 그러면 R은 3분의 2네. 이해됐어? 요렇게 해서 공비 찾아낸 거야. 이해돼? 그럼 뭐 구하래? 여덟 번째가 얼마인지를 구하래요. 그죠? A8은 초항이 3분의 4. 공비가 3분의 2인데 여덟 번째 항이니까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제 요거 정리하시면 2번이 정답이죠. (1516번)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SN이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6일 때 A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를 더한 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문제에서 SN을 이렇게 준 게 처음이잖아. 그지? 근데 SN 나오면 반드시 뭐 하라 그랬어? 반드시 뭐 하라 그랬어? SN 나오면 반드시 뭐 하라 그랬어? 뭐 구해봐야 된다 그랬어? 뭐 구하라 했어? SN을 문제에서 먼저 줬어요. 그죠? 내가 구할 필요가 없어. 뭐 구하라 했어? 뭐 구하라 그랬어? 일반항 구하라고. 알겠어? 무조건 일반항을 구하고 출발해야 내가 문제를 풀지. 자, 첫 번째로 뭐 해? 초항 먼저 잡아놔. 왜? 초항은 무조건 S1이랑만 똑같다 그랬어. 그지? n에다가 1 넣고 계산하시면 3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6이야. 그러면 12 빼기 6이니까 6 나오시면 되겠죠. 됐어? 초항은 6이야. 다음에 이제 일반항 구할 건데
일반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n번째까지의 합에서 n-1번째까지의 합을 빼시면 n번째 항만 남는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SN은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6이고요. 그죠? SN-1은 마이너스 3 곱하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n 플러스 1까지 더했어. 그지? n-1번째까지니까 n번째까지 더하면 돼. 이해돼? 여기가 뭐였어? 항의 개수랑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 그지? n개까지 더할 때 n 플러스 1이었어. 하나 줄었으면 얘도 하나 줄여서 오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냐? 플러스 6.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6 플러스 6부터 날려주시고 그럼 얘를 더 정리를 해야 잘 보일 텐데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3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뭐가 남아? 2의 1제곱이니까 2가 남고요. 뒤에서는 2의 빵제곱이니까 1이 남지. 그래서 정리하시면 3 곱하기 2의 n제곱 나온다. 얘가 뭐? AN 수열의 일반항이다. 이해됐어? 그러면 계산하시면 되겠네. 그지? 얘가 일반항이라며. n에다가 내가 원하는 숫자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지? 두 번째니까 3 곱하기 2의 제곱. 네 번째니까 3 곱하기 2의 4제곱. 여섯 번째니까 3 곱하기 2의 6제곱. 여덟 번째니까 3 곱하기 2의 8제곱. 오케이? 잘 봐. 두 번째니까 공비를 한 번만 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얘가 AN이잖아. 그지? 계산 실수가 없는 한 그냥 계산해서 나온 게 그대로 AN이야. 맞아? 여기에 집어넣는 숫자를 여기에도 똑같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얘를 원래 일반항인 원래 일반항인 n-1제곱으로 만들면 얘가 초항이었던 거지. 이해돼? 6 곱하기 2의 n-1제곱이 원래 일반항의 형태인데 그냥 2를 갖다가 여기다 붙여놔서 요렇게 된 거잖아. 그지?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계산 제대로 했으면 아, 왜 n-1이 아니지? 라고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내가 집어넣을 n값을 여기다가도 똑같이 집어넣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계산하실 때는 3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묶어서 계산하면 좀 편하겠지? 그럼 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6제곱이니까 요게 좀 더 편하다. 그래서 1020이 정답이에요. 자, 1525번. 각 항이 실수인 등차 수열 AN이랑 등비 수열 BN에 대해서 A의 첫 번째 항과 B의 첫 번째 항 둘 다 10이고요. A의 네 번째 항과 B의 네 번째 항 둘 다 96일 때 A의 n번째 항이 B의 10번째 항이랑 같게 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A는 등차 수열, B는 등비 수열. A4는 그럼 뭐야? 초항에다가 공차를 3번 더한 게 96이라는 얘기야. 맞아? 그니까 공차는 얼마야? 얼마냐? 28? 26 28 이해됐어? 다음에 B는 등비 수열인데 초항이 12고요.
다음에 네 번째 항이 96이라고 나온 거지. 그지? 이해돼? 그러면 B4는 뭐야? 초항 곱하기 공비 3번 한 거잖아. 그지? 얘가 96인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냐? 그러면 여기서 R 세제곱은 8이니까 Bn 등비수열의 공비가 2였다. 이렇게 잡히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시냐? 그러면 A의 n번째 항이 B의 10번째 항이랑 값이 똑같아져야 되는데 B의 10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비를 9번 곱한 거고요. 그죠? A의 n번째 항은 어디 갔어? 초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 거지. 둘이 같게 만드는 n 값을 구하면 되는 거네. 이해돼? 됐어?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12 곱하기 512 계산하시고 12 빼고 28 나눠서 n 값을 뽑아내야 돼. 그럼 좀 크게 나와. 그래서 n이 220이면 돼. 알겠어? 실제로 실전에서도 계산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까지가 오늘의 진도입니다. 쉬었다가 8시 10분에 다시 시작합시다. 아 이게 여러 개 있어. 처음에 문의 체크보다 많이 할 수 있는 근데 그거 어쨌든 다 해야 되지 않나요? 웬만하면 일층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